안녕하세요. 에이미 장입니다.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뉴욕은 현재 코로나 감염자가 28만 7천 명을 훨씬 넘고 있는데요. 그리고 사망자도 2만 1,8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뉴욕은 3월 23일부터 뉴욕 스테이런 퍼즈를 5월 15일까지 연장시켰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친구나 동료, 또 클라이언트들이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게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만큼 뉴욕은 심각한 상태에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뉴욕 주지사 앤드류 쿠오모는 얼마 전에 이제 뉴스 컨퍼런스를 통해서 뉴욕 시민들은 조만간 코로나 바이러스 시험을 이 약국에서 할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역별로 또 뉴욕 그 상태에 봐서 비즈니스를 오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그건 아마 앞으로 지켜보면서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집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은 어떤 요인들이 필요할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economic growth, 그러니까 경제 성장과 두 번째는 금리, 특히 지금 같은 굉장히 낮은 금리죠. 세 번째는 supply and demand, 공급과 수요입니다. 첫 번째 이 이코노믹 그로스를 제가 한 달간 어떤 변동이 있었나 하고 조사를 해봤거든요. 근데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뉴욕 트라이스테이트는 현재 그 뉴욕 트라이스테이트에는 뉴욕, 뉴저지, 커네리컷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 unemployment claims를 한 숫자가 45만 명이 훨씬 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뉴욕 아파트 시장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69%의 테넌트들이 4월 1일에서 4월 5일 사이에 렌트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에는 82%를 냈다고 해요. 그러니까 좀 변동이 있죠. 직장을 갑자기 잃어서 렌트를 내지 못하는 테넌트들도 힘들고 어렵지만 또 반대 입장인 랜로드 입장에서 매달 지출이 있는데 그것이 감당이 안 될 때 이것이 어떻게 대치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변화는 커머셜 리테일 시장의 변화입니다. 50명 이상의 직원을 둔 그 커머셜 테넌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30% 이상이 4월 렌트를 못 냈고 20% 정도는 partial payment만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업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큰 타격을 받지만 뉴욕의 식당 산업은 심각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현재 매출이 감소했거나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11%의 식당이 이달 말까지 영구 휴업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식당 종업원 중에 80% 정도가 해고된다고 하는데요. 4월 10일과 16일 사이에 실시된 이 조사에서는요. 전국에 6,500명 이상의 식당 운영자들을 대상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550명은 뉴욕인데요. 뉴욕의 음식 산업에서 36억 달러의 매출에 손실이 있다고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52만 7천 명이 넘는 그 현재 식당 종업원들이 해고됐으니까요. 2월 뉴욕의 그 eating and drinking related business에서 일하던 65만 9,500명의 직원 중에 80%에 이게 해당되는 남부라고 합니다. 뉴욕의 사업자들은 4월 1일부터 10일까지 매출이 지난해보다 79% 정도 감소했다고 얘기했고요. 식당 운영자의 한 51% 정도만이 현재 포장해서 딜리버리 하는 방식으로 유지하고 있고 나머지 49%는 다음 30일 이내에 그들의 식당을 닫을 것이라고 이렇게 통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뉴욕 사업자의 4%는 발병 후에 음식점을 영구 폐쇄했다고 해요. 너무 힘들죠, 지금 현재. 그러니까 7% 향후는 30일 이내에 문을 완전히 닫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인 이 손실이 대단합니다. 당연히 이 경제 손실은 이 부동산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한 달 이후에는 또 어떻게 변동이 있을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집값의 오름과 내림을 제시하는 요인 중에 또 한 가지는 금리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 금리가 굉장히 낮습니다. CNBC의 리포트에 따르면 290만 명의 홈오너들이요, Mortgage Forbearance 프로그램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Mortgage Forbearance는요, 모게지 은행으로부터 페이먼트를 탕감받거나 아니면 미루는 방법인데요. 그렇게 많은
이 홈오너들이 이런 이 CARES Act 릴리프 패키지를 통해서 신청한 상태라고 합니다. 또 한 가지 달라진 점은 바로 새롭게 집을 구매하는 분들의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은 5주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비해서 35%의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요. 꽤 많이 바뀐 것입니다. 뉴욕의 그 홈 바이어 퍼체스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요 58.4%나 하락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이 스프링 마켓에는 큰 변동이 예상됩니다. 현재 이렇게 모기지 금리가 낮은데도 바이어들은 구매를 꺼려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 미국 부동산 협회에서 에이전트를 상대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가운데 45% 이상의 중개인들은 지금 일하고 있는 바이어들이 집 구매에 대한 관심이 50% 이상 감소했다고 했고요. 59%의 에이전트들은 바이어들이 주택 구매를 연기했다고 합니다. 또 56%의 중개인들은 셀러가 집을 팔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런 조사가 나왔습니다. 현재 뉴욕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는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뉴욕은 멜팅 팟이라고 그러죠. 정말 많은 인종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일하고 있는 이 플러싱 마켓은요. 중국 그 부동산 마켓이 굉장히 큽니다. 중국 분들이 투자하시는 금액도 크고요. 또 숫자도 큽니다. 그분들이 미국 주택 시장에 투자한 금액은요. 2018년도 기준으로 32빌리언, 32 빌리언이 됐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13.4 빌리언, 58% 정도 하락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잘 아시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으로 인한 이런 텐션이 있었죠. 그거와 또 맞물려서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가 이렇게 있으면서 중국 부동산 마켓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지금 현재 금리가 낮기 때문에 재융자 하시는 분들의 모기지 어플리케이션은 지난주에 비해서 10% 상승했다고 하고요. 또 작년과 비교했을 때 192%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요소는 supply and demand입니다.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이 되는데요. 현재 뉴욕 부동산 시장은 supply와 demand가 같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퀸즈 마켓 조사한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릴게요. 주택 시장을 제가 조사해 본 결과 날짜는 3월 23일부터 4월 23일입니다. 제가 그 날짜를 고른 이유는 바로 3월 22일 저녁 8시부터 뉴욕 스테이트 온 퍼스가 선포되기 때문에 정확히 한 달을 계산해 보면 일을 하지 못한 그 한 달 기간 동안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시장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새롭게 주택 매물이 나온 것은 194개가 되고요. 미디언 프라이스는 76만 7천 불입니다. 그리고 138개가 팔렸는데요. 팔린 미디언 프라이스는 76만 불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449개가 마켓에 나왔다가 팔리지 않고 expire 됐습니다. 같은 때 2019년도 3월 23일부터 4월 23일을 비교해 봤을 때 그 당시에는 400개가 팔렸었고요. 미디언 프라이스는 72만 7천 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2019년 또 2020년도를 비교했을 때 66% 이상이 그 number of home sales가 이제 감소했다고 보면 되십니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가격 면에서는 좀 달랐어요. 작년 이맘때는 미디언 프라이스가 72만 6,944 그리고 이번 해에는 76만 불. 그래서 4.34% 정도 상승했습니다. 이제 이것은 퀸즈 전 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상황에 누가 집을 사겠는가 하고 문의하시는데요. 그 한 달 동안에 119개의 펜딩 세일스가 있었고요. 미디언 프라이스는 72만 5천 불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코로나 여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에 큰 변동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는 미국 부동산 협회 National Association of Realtors에서 부동산 중개인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요. 여러분들의 셀러들 중에서 몇 명이 이 기간 동안에 가격을 많이 내려서라도 바이어를 찾고 싶어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에이전트들은 72% 이상의 셀러들은 가격을 전혀 흥정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바이어들이 집 가격이 내려갈 거라고 기대합니까? 라는 질문에 63%의 에이전트들은 바이어들이 한 5% 정도 가격 흥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바이어에 대한 설문조사를 또 해봤는데요. 44%의 바이어들이 앞으로 몇 개월 동안은 지켜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고요. 22%의 바이어들은 직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그런 불안감에 집 쇼핑을 전면 중단했다고 하고요. 9%의 바이어들은 아직도 집 구매에 그런 관심이 있고 진행 중이라고 얘기했고요. 7%의 바이어들은 집 쇼핑을 아예 하지 않을 것이라고 얘기했고, 또 10%는 코로나 전과 후에 전혀 변함없이 지금도 에이전트를 만나서 직접 일하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에게도 많은 변동이 있었는데요.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클로징의 지연입니다. 펜딩되어 있는 많은 딜들이 현재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들 또한 모든 일이 정지된 상태라고 보시면 되니까요. 그로 인해서 이 클로징이 많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클로징을 날짜를 잡더라도 그 전에 바이어들이 지금 마켓이려니까 내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나에게 5%를 좀 깎아줘라. 아니면 이런 다시 리니고시에이트 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뭐 다는 아니겠지만 그런 점들이 좀 달라진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여러분들께 얼마 전 보고된 미국 부동산 협회의 그 수석 이코노미스트 로렌스 윤의 발표를 말씀드릴게요. 그분은 집값이 오를 것으로 예측한다고 했습니다. 기존 주택 매매 보고서 결과에 따르면 지난 3월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으로 주택 판매가 줄었지만 가격은 여전히 강세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동이 있을지는 100%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빨리 이 코로나가 진정이 되고 또 다시 back to work 이렇게 모든 우리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서 경기가 회복된다면 좀 좋은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어떠셨어요? 조금이라도 유익한 정보를 드렸으면 합니다.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저에게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